모니터는 여기고. 저쪽에 내가 이쪽 할게. 오케이. 카메라 더. 네? 카메라 조금 앞으로 보자. 아이고,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브틴트, 러브틴트님, 예, 방문 주셨네요. 뭐, 제가 예고 없이, 또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몸에다 장착하는 캠을 설치를 하지 않고, 카메라를 3대를 이용해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조금 다양하게, 예. 지금 인터넷 방송 2번째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며칠 만에, 예,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3대를 설치해 놓고, 채널을 바꿔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국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게 지금 카메라 한 대로, 앞에서 보는 모습, 또 시공하는 모습을 몸에서 이격할 때 화면이 너무 거칠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블루스카이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또 칭찬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틴터님들이 보통 다 잘생기지 않았나요? 러브틴트님은 어디서 틴팅을 하고 계신가요? 럭스. 럭스 틴트님. 예, 국내가 아니신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K 오토랩? K 오토랩? J 오토랩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방송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접속자분들께서 구독자님들이 좀 접속을 하시면은 한 10분 이상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제니시스 G90 차량. 예. 럭스틴터님, 예, 미국 애리조나 토니킴 사장님, 애리조나 토니킴, 작년 7월에 제가 애리조나
예, 틴트샵을 방문했을 때 그 영상이 나오죠. 그 토니 킴님께서 예, 경력이 많으시죠. 예, 30년 이상 이제 경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틴터님으로 이제 거기 기술 이사님이세요. 제가 영상도 같이 촬영을 했고 같이 맛있는 예, 한국 식당 가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정말 예, 추억이 있는 예, 사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애리조나 지역이 어디 그러니까 애리조나의 이 지역이 어디였지? 피닉스가 그 애리조나의 그 수도예요. 왜 그러세요 또? 생긴 거 갖고 뭐라 그러시면은 제가 민망합니다. 예. 메사. 메사면은 애리조나 피닉스가 있고 그 옆에 그 옆에 도시가 또 하나 있고 그 옆에예요. 거기가 그 메사가 그 좀 신도시 같은 도시고 건물들도 좀 새 건물들이 많고 도로도 좀 깨끗하죠 도시가. 예. 또 메사 지역에 또 한인들이 많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사 지역에. 예. 오픈하신 것은 한 6개월 되셨나요?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분한테 미국 틴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예.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럭스 틴트 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잘할 겁니다. 거기서 경력이 30년. 네. 미국에서 30년이면 미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한국말보다 미국 언어가 더 익숙하신 분이신데 아직까지도 한국말을 잊지 않으시고 만나 뵈니까 너무 한국말을 익숙하게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요즘도 골프를 치시나요, 주말에? 예, 샵을 오픈하시고 토요일 날 근무를 하시는지. 예. 벌써 9개월째. 벌써 9개월 됐구나. 요즘 좀 어떠세요? 자리 좀 잡히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카톡으로 사업 잘 되시냐고 여쭤보면은 또 힘들어요 하시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갖고 7데이 유튜브에서 만나서 이렇게 잘 되냐고 여쭤보니까 참 기분 묘합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서 여쭤보고 있는데 야 일주일 내내 일하시네. 야 본인 가 계시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직원이었을 때는 일을 이렇게 안 하셨잖아. 조금만 내려볼까요? 이거를 화면이 너무 올라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일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오픈하신 지 틴트 가게 틴팅 샵을 오픈하신 지 7개월 만에 자리가 잡히신 것 같습니다. 예. 일거리가 있으니까 7일을 일을 하시죠. 예. 토니 캠님, 제가 이번에 들어가고 한 3일만 좀 알바하면 안 될까요? 여행 경비 좀 벌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출장 틴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딜러 틴팅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 비중이 되지 않을까. 이거 뭐죠? 이게 뭐다? 처음 받았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슈퍼챗이죠, 슈퍼챗. 슈퍼챗. 이야, 슈퍼챗이 또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퍼플 커리님, 예. 제 생애 처음으로 슈퍼챗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미국의 그 틴팅은 아직까지 출장 썬팅, 딜러표, 칸마스터 썬팅이 비중이 한 20%, 30% 정도, 30%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20%. 차를 팔면서 틴팅을 공짜로 해준다는 개념, 그 다음에 신차를 출고하면서 썬팅 하실래요, 마실래요? 라는 질문을 카마스터가 차량을 사는 사람한테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시 있죠. 조금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한국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손님들이 많고, 자, 미국의 썬팅 법 때문에 썬팅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고, 미국 내에서도 썬팅을 안 하면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날씨가 이제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윈도우 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윈도우 틴팅을 하지 않으면은 쪄 죽습니다. 미국의 그 북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 위도상의 그 중간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적도라고 그러나요? 적도 위쪽에 위치한 어떤 국가들이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도 러시아도 40도, 여름에 40도가 넘어갔고 그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지금 미국의 그 북부 지역인 시애틀이나 뉴욕이나 이런 쪽에 봐도 여름에는 정신없이 뜨겁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죠. 예. 그래서 틴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틴팅 시장 규모로 보면 한국도 세계 2등, 3등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1등 틴팅 시장 규모가 1등인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한국의 10배 이상의 규모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자, 다시 마이크를 교체했습니다. 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를 교체했고요. 소리가 좀 잘 들리는지 현재 씨 좀 봐줄래? 소리가 잘 들리는지. 저쪽 가서. 아, 예.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아직 한국은요, 딜러들이 차를 출고하면서 신차를 출고하는 그런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한국 시장이 좀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행복하다. 예. 한국 시장은 썬팅 전성기, 예, 소비자가 직접 그 틴트를 알아보고 했던 그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15년 정도는 굉장히 한국 시장이 일반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뀐 게 사실이죠.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애리조나의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엔 실제로 미국에서 저희 법인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애틀란타에 법인을 내고 직접 그쪽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려고 예,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법인을 내고 그쪽에 이제 사무실 창고, 예, 글라스틴트 USA죠. 글라스틴트 USA를 실제로, 예, 그쪽에 USA 본사를 두기 위해서, 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 좀 몇 분 정도 들어오셨나? 예, 예, 꽤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은 제니시스 G90 차량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예, 이 차량의 주요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난리예요.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차들보다 국내 차가 지금은 더 어렵다. 그런 말을 만들어낸 차량이 G80, G70, 그다음에 G90. 이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하고 이 백킹 내부에 있는 인너에 있는 이 백킹이 딱 달라붙어 있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 1.5cm, 2cm 정도가 유리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다 보니까 필름을 밀어 넣을 때 씹힌다. 게다가 쭉 옆으로 밀어 놓고 또 밑에다가 또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름이 많이 씹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시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 오늘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가입니다. 예, 글라스틴트 올가라는 제품이 윈도우 틴팅 마운틴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예, 슬리머입니다. 물을 넣어서 물에다가 슬리머를 희석을 시켜서 유리에 시공을 할 때 필름이 쫙 미끄러지게 만드는 슬리머 희석제입니다. 물 희석제죠. 자, 이 희석제, 왜 희석제를 굳이 쓰나요? 트리오나 샴푸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슬리머들이 있는데 왜 희석제를 쓰냐?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염소 계열의 세정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필름, 윈도우 틴팅 필름에 이 점착제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미세하게 녹이는 역할을 하는 그 염소 계열의 세척 성분이 들어가면 필름에 미치는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성분이 필름에 유해하다, 좋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세정제는 세정제일 뿐이죠. 미끄러지라고 만든 샴푸나 트리오는 없습니다. 세정 효과를 주면서 단지 성질이 미끄러질 뿐이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 틴팅에 사용해 왔는데, 사실은 그 윈도우 틴팅 마운팅 솔루션이라는 것은 미끄러지기만 하면 되지 세척 성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정 성분이 들어간 이 슬리머는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마르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유해 물질이 스키진 이후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았을 때 버블 현상, 유리에 기포가 생기고 탈색이 되는 그런 효과를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슬리머를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사용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현대차 혼내주세요.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셨네. 현대차. 현대차가 왜 이렇게 나쁜 유리가 됐나요? 유리가 정말 나쁘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이뻤었는데 몇십 년 동안. 지금은 정말 유리가 진짜 미워요. 제가 봐도. 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두 번째 그 올가를 쓰는 이유는 스퀴징과 마르는데 효율적이다. 미끄러지는 효과가 있지만 스퀴징 후에 딱 고착되는 효과가 있어서 딱 시공할 때 틀을 딱 맞춰놨는데 스퀴징 하면서 또 움직여. 그것 때문에 참 애먹는 일이 있죠. 특히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스퀴징 했는데 스퀴징 하면서 밀려버린 거야. 그런 게 이제 어떤 세정 효과가 있는 그런 샴푸나 트리오 계열의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지금 올가 같은 경우는 스퀴징을 한번 하면은 딱 그 정도 있습니다. 한 적당량을 넣으셔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트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제가 다녀봤는데 이겁니다. 그냥 트리오 써라. 이유 없이 직원들은 이제 트리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슬리머 가격도 트리오나 샴푸를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격이 직접 생산을 제가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 부담이 없습니다. 4리터들이 이 용액이 지금 얼마에 팔아요? 49,000원에 팔죠. 대충 49,000원 정도에 파는데 하여튼 그런 두 가지 편의점 이용 가치 때문에 이제 슬리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슬리머를 한번 타서 타는 거. 근데 우리 그 웹사이트에서 사갖고서 요걸 어떻게 어레인지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차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태훈아, 여기다 생물 요만큼만 받아줄래? 이만큼 타고 물만 받아줘. 물만. 이것도 가져가서 물만 받아줘.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제품이 그라스니티 인트라넷에서 판매를 하는 올가라는 그 윈도우 틴팅 마운틴 솔루션입니다. 슬리머죠. 미끄러지게 하는 제품이고요. 처음에 올가로 나왔다가 올가 7, 올가 9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생분해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도 한번 그 영상에서 제가 실험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트리오는 물로, 유리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두 군데다 물을 집어넣고, 하나는 트리오, 하나는 올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마워. 이 올가는 생분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생분해가 빠르죠. 물에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냥 유리병에다가 딱 올가를 떨어뜨리면 그 올가가 유리병 바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싹 분해가 돼버려요. 근데 트리오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트리오나 샴푸 이런 세정 효과가 있는 것들은 물을 탔을 때 물에다가 용액을 딱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거의 분해되지 않고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가 같은 제품 이런 슬리머를 사용하셨을 때는 유리에다 뿌리고도 닦을 때 쉽게 닦아줍니다. 그다음에 천연 성분에 가까운 케미칼을 사용을 하죠. 근데 트리오나 샴푸 같은 경우에는 닦을 때 계속 거품이 나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입을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모르셔서 뭐 그냥 각자 잘 뭐 쓰실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가는 요렇게 해서 가고요. 요 통이 지금 요거를 구입하게 되면 요걸 공짜로 주나요? 요걸 같이 구입을 하죠? 같이 구입을 하죠. 자, 요게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예요. 펌프인데 요거는 양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거. 이게 몇 미리 나가요? 아무튼 지금 이제 방법이 한 두 가지가 돼요. 자, 요 안에다가 다 귀찮고 여기다가 직접 이 펌프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수가 있어요. 요걸 사셔갖고 꼭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셔서 요 크기에 맞는, 요게 한 30mm 지름을 갖고 있는데, 자, 요거 사셔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펌프를, 이 양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요 총 길이, 딱 눌렀을 때, 요걸 닫았을 때 어떤 높이를 환산을 하셔갖고 요 길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잘라주시는데 직선으로 자르시면은 조금 바닥에 닿았을 때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셔서 잘랐습니다. 높이에 맞게 잘랐고요. 자르셔서 이거를 쪼인하시면 됩니다.
예,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물을 담아왔어요. 그냥 생물이고요. 이따 뚜껑 여시고 펌핑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그 양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뭐 앞으로도 몇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전면과 측면을 조금 달리해서 전면 유리는 또는 후면 유리는 유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더 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을 한 번을 짰다.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한 번 반을 넣습니다. 측면 한 번 반. 그러면 전면과 후면은 두 번. 예, 두 번을 펌핑을 하시면 되겠죠. 한 20%에서 30% 정도 펌핑을 하시되, 여기에는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또 유리가 그 발수가 돼 갖고서는 그 필름 시공할 때 달라붙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타셔야죠. 하지만 너무 미끄러진다. 한번 반을 했는데 너무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미끄러지는 기준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끄러진다 그러면 한 번만 짜서 그 양을 자기가 쓰는 양을 항상 고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예,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통으로 넣는 게 이 펌핑, 이 펌프가 양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통은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에서 뭐 사실 수도 있지만 일반 그 통들, 빈 통들, 펌프로 된 그 빈 통들, 샴푸통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나눠서 소분해서 쓰실 분들은 이게 편합니다. 편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측면에는 3번, 요통 기준입니다. 예, 3번을 짜고요. 전면은 3번, 4번 정도 짭니다. 네, 4번 정도 펌핑을 1번, 2번, 3번, 4번 펌핑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 통으로 소분하실 때 쓰는 깔때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깔때기는요, 한국말로는 깔때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예, 쇼핑몰에 나옵니다. 그래서 깔때기를 여기다 대시고 요거를 들어서 부으시면 됩니다. 예. 이해 가셨죠? 제가 요거를 꼭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친절하게 자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뚜껑을 열고 부으시면 그냥 필요하신 양만큼 부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요 펌프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펌프 너무 많이 팝니다. 그래서 펌프 통 어떤 용기에 따라서 요 길이를 맞춰서 끊으시고 잘라 갖고 끼우시면 됩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아직 용액을 안 넣었기 때문에 측면. 자, 지금 제니시스 G90 같은 차량은 유리가 좀 발수 효과가 있어요. 일렬이. 예, 그다음에 전면도 좀 발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는 3번을 탄다 그러면은 얘는 2, 3, 4, 5번까지 타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미끄러지는 양이 조금 더 돼야 돼요. 얘가 유리의 백킹이 붙어 있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발수가 돼 갖고 발수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로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밖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각도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자, 필름은 이미 지금 재단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이 이면지고 이쪽 방향. 예.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필름면이고 이쪽은 이면지입니다. 이면지. 예. 제가 시공하는 어떤 순서대로 지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글라스 틴트 필름을 이쪽에 그 필름 쪽 표면인 이 하드 코팅 층이 굉장히 슬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자 굉장히 슬립하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성형을 할 때 구울 필요가 없어요. 구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잘 미끄러지고 있는데 비누칠을 하게 되면은 성형을 할 때 애를 먹습니다. 예. 그래서 물로 고정만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슬립이 굉장히 강합니다. 슬립. 제가 항상 옆유리에 이 주름을 고기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있으면 잡는 이유는 피코 엣지 시공을 잘하기 위함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울어서 안쪽에서 시공을 할 때 주름이 생기면 먼지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잡습니다. 이렇게 성형을 먼저 해주죠. 이거는 거의 뭐 곡이 거의 없네요.
네. 이렇게 상단을 먼저 따내겠습니다. 유막 제거제 좀 줄래? 이게 유막 제거 안 했지 아직? 했어? 오케이. 안 보이지? 아마 이 뒤쪽에서 좀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내용해라고요. 자, 수평으로 되어 있는 내용해라. 예. 요건 이제 연루다 요거 휘는 어떤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는 개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휘어 있는 예, R자라고 표시가 이걸 제가 해놨습니다. 우측으로 휘어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자 좌측으로 휘어 있는 것 하나. 예, 보이시나요? 네, 아주 많이 휘지 않았어요. 많이 휘면 더 불편해요. 이렇게 됐고. 전 먼저 이제 헤라를 예, 좀 갈도록 할게요. 자, 밖에서 이미 이게 재단이 끝난 상태고요. 안에서 스크래핑 및 예,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유리에 이제 티가 물론 없겠죠. 물론 없겠죠. 예, 유리에 고착된 그런 티가 없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죠. 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지금 플라스틱 헤라. 자, 지금 미국 영상이나 어디서든 그 좀 나 깨끗하게 시공해, 멋진 시공할 거야. 또 보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난 진짜 명품 시공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유리를 닦는데
그러니까 유리용 수세미 있죠. 유리용 패드, 청소용 패드. 청소용 패드로 뿌려서 지금 청소용 패드가 없어갖고요. 이게 청소용 패드라고 그러면 아시죠? 그 하얗게 나온 거, 3M에서 하얗게 나온 화이트 패드를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유리에 고착된 것은 이 패드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스크래핑 하는 것은 이 플라스틱으로 손끝으로 움직여서 스크래핑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스크래핑은 손끝에, 직접 손끝에 느낌이 딱딱딱딱 걸립니다. 예, 걸리기 때문에 이 스크래핑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래핑을 가급적 플라스틱으로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걸리면 그걸로 칼로 다 제거를 하면 되죠. 예, 그때서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스크래핑을 마쳤고요. 자, 이제 청소를 본격적으로 해줍니다. 오늘은 이 백킹이 있는 상태에서 도어 트림을 탈거하지 않고 백킹 속에 집어넣는 방법. 자, 이제 스크래핑을 다 마쳤어요. 유막 제거제 어딨냐? 갖고 오라 그랬잖아.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예. 지금 저 원액통은 제가 안 하고 이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요 소분해서 한 이 유막 제거제는요, 인트라넷에서 팝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요. 저도 지금 팔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이 수입을 해올 때 2리터당 2만 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작년 기준으로 2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갖고 그냥 일반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시라고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유막 제거제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원 재료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막 제거, 간단한 유막 제거 기능은 되는데 강력하게 유리에 발수가 되어 있는 차들을 닦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 그런 일반 유막 제거제의 단점은 가루가 좀 남아요. 닦은 다음에 가루가 남은데 그게 시공할 때 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가루가 미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루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좀 그 가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좀 저는 사용을 사실은 이제 제가 수입해 온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루가 말라도 가루가 없어요. 가루가 이런 용액으로 되어 있고요. 하얀색입니다. 제가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킹이 붙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유리 자체가 발수가 되어 있어요. 유막이 아니라 발수. 보통 그냥 유막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끝에 유막 지금 이 발수 제거제죠, 정확하게. 요게 지금 묻어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 백킹 안쪽 이 백킹이 필름을 못 들어가게 붙잡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유리 자체가 발수가 돼 있어 갖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이거 하다가 문짝 시공 망쳐먹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고, 참 사장님들
틴팅을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이 이제 위에 시공하고 밑에다 필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짝을 뜯지 않는 경우라면 여기가 잘 안 들어가요. 밀리지가 않고. 특히나 지금 이 하단 부분, 이 하단 부분을 자, 이 정도, 예, 한 4번, 5번 정도씩 긁어주고요. 자, 이쪽, 특히나 이쪽 하단 부분도 바킹이 두껍게 붙어 있는 이쪽 하단 부분, 예,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를 끝을 융으로 싸서 닦아주면은 훨씬 낫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한 거랑 안 한 거랑 시공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 그거 밀어 넣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또 도어트림 이거 뜯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요게.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도어트림 뜯는 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뜯지 않아도 되는 차들은 뜯지 말아라. 특히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도어트림을 뜯지 않고 시공하지만 요거는 뭐 뜯으셔도 됩니다. 뜯으면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차들을 다 뜯기에는 간혹가다 고객 동의도 얻어야 되고 뜯다가 핀이 부러질 수도 있고 뜯는 시간 또 조립하는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최소화해서 뜯지 않고 최소화해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응용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한데 보통 시공해서 굳이 이거를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시면은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시공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기술자라면 하셔야 된다. 벤틀리 차가 들어오면은 문짝 뜯으실 겁니까? 예. 벤틀리 차는요, 못 뜯어요. 물론 뜯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크레임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예, 뜯을 수 있겠죠. 그리고 늘상 그거를 뜯어 오셨던 업체들, 카오디 업체라든가 정비 업체가 바로 옆에 있거나 직접 윈도우 틴트와 더불어서 그 업을 하고 계신 샵들인 경우에는 큰 탈거하는 것에 대한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뜯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공해. 내가 여기 좀 시공하고 있는데 여기 좀 해줄게. 여기 좀 꺼줄게요. 예.
제가 영상 중에 저기 카메라 조금 위치 좀 바꿔줘. 전면 유리를 조금 마감을 성형하고 좀 마감을 해야 돼서 전면 유리 시공하는 거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쪽 해, 세단해. 이 정도 하면 되나? 네. 한 3mm 넣으면 되지? 3mm 정도. 이 cm. 여기서 당길게. 살짝 안으로 넣어요. 넣어? 이 정도. cm, 1cm. 괜찮아. 이쪽에 잠깐 비춰봐. 끝에. 맨 끝에. 올려봐봐. 이빨에. 오케이? 자, 이어서 문짝 시공을 할게요. 예. 자, 유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막을 좀 긁어낸다. 유막 약품, 유막 제거 약품을 좀 긁어낸다는 개념으로 한번 밑으로 집어넣고 긁어주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긁어주겠습니다. 위를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단에 자, 이제 청소를 뭐 많이 했죠. 스크래퍼를 끝냈고요. 이제 청소를 해서 마지막 이제 제 청소의 스케줄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있고요. 자, 옆에 자, 아직 여기 지금 물기가 지금 남아 있고 좌측에도 물기가 있는데 자, 물로 헤라를 쓰지 않고 물로다 먼지 유입을 아예 막기 위해서 헤라를 안 씁니다. 사용을 해줬고요. 야, 요 지금 미는 순간을 위해서 지금 여지까지 준비한 겁니다. 예.
서막이 너무 길었죠.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를 이면지를 뺏기는데 저 다이로 가져가고 뭐 뺏겨서 또 갖고 오고 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 벽에 그 유리 붙여놓고서는 거기다가 붙여갖고 이면지 까서 저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시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예, 제 인생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저 웹에다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예,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조건 없이. 자,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자, 옆유리가 좀 쑥쑥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직접 라이브로 다 편집 없이 직접 보시는 겁니다. 예, 보세요. 지금 밀어 넣었어요. 지금 잘은 영상 속에서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유리의 그 상단 부분도 이 부분도 이쪽 모서리 부분 아시죠? 잘 안 들어가고선 떡떡떡떡 걸리고 필름이 이렇게 울고 그러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쑥 들어갔습니다, 그냥. 예. 자, 요거 하나. 예. 자, 끝에가 싹 교묘하게 싹 이어지면서 끝에가 맨 끝에까지 틈이 있는지 없는지 자, 각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제가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모서리 끝도 저 끝을 바라보시면 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는 안 보여요. 그냥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끝. 예. 자,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봐야죠. 여기에 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예, 잘 들어갔어요. 여유 있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예. 자, 이 엣지를 지금 쳐야 되는데 예,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도 걸리는 거 없이 잘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그전에는요, 이 유리가 이 필름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유리들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뭐 별걸 다 써봤습니다. 공업용 염산, 유리가게에서 쓰는 세척제, 뭐 별걸 다 써봐도 이 발수를 제거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뭐 알코올도 쓰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자, 이게 유막 제거제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발견을 했고요. 이건 유막이다, 발수다, 뭐라는 것을 제가 그냥 구체적인 단어로 다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수다, 유막이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생기는 공기층에 의해서 산화되는 그런 층을 유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막, 통칭해서 유막층이라고 얘기하고, 차가 나올 때 아예 그 코팅이 된, 예, 발수 코팅이 된 그런 케이스는 발수입니다. 발수 처리가 된 겁니다.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거를 성분의 케미칼이 아니면 지워지질 않아요. 예. 정확하게 제가 찝어 드린 거고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냥 움직이도록 발수 효과를 죽여주면 되는 거죠. 예. 요게 큰 발견입니다. 요 발견을 정확하게 이게 단어로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시공을 하는데
참 혼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통해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엣지를 쳐야 되죠. 이 엣지 과정에서 항상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리를 다 네 짝을 반 하프 시공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칼질을 이 칼 또는 이 아트 나이프 칼로 두 가지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유리가 마르고 안 마르고 이 끝에가 말랐냐 안 말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칼의 각도를 맞추면 그냥 시공한 다음에 마르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엣지 모양이 별로 안 좋죠? 민수야, 엣지가 이게 이제 딱 안 나가고 각도가 좀 희한하네. 엣지가 이게 이쁘지가 않네. 얘가 또 칼로다 엣지를 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거 대부분의 현재 차들은 이 엣지가 굉장히 고왔어요.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예각으로 꺾인 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 엣지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도르코 칼 날로 그냥 싹 해도 그냥 뭐 대충 해도 그냥 쭉 쉐이빙 이라고 그러죠. 이 피코 엣지를 잘 칠 수 있었는데 이런 타입의 유리는요 엣지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각도가 보시면은 예각으로 누워 있어요.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깨끗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자, 이런 거는 당기는 것보다는 썰어서 안전하게 해줘야 되죠. 제가 좌측은 쫙 당겨서 커팅을 해줬고요. 자, 제가 썰어서 좀 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습니다. 당기다가 필름이 씹혀버리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제가 위험 부담 때문에 썰었습니다. 나는 도구가 지금 없어졌어요.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도구가 없어졌어요. 그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라이트 켜도 돼요.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뭐 특별한 질문 없죠? 몇 분 들어와 계신가요? 36분 들어왔어요. 예. 자, 지금 면이 좀 잘 쳐졌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이제 커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두 번째 커팅한
커트를 어느 정도 커팅을 했는지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예. 이게 여기 이제 한 줄입니다. 여기. 예. 자, 보이시나요? 예. 살짝 커팅을 해줬습니다. 예. 자, 이 좌측 끝은요, 수평으로 된 헤라로 집어넣게 되면 깊이가 이 정도가 들어가요. 자, 이 끝에서 과연 각도를 없으니까 대충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딱 그 끝에가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휜 헤라. 자, 휜 헤라. 자, 휜 헤라로 마지막 마감을 해주고,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면지를 다 벗겨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기에 그 마스킹을 했지만 닿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와 필름 쪽으로 물을 뿌려서 미세한 돌가루나 먼지가 싹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뿌려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밑으로 이제 잘 넣으면 이제 시공이 잘 끝나게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가. 딱 걸렸어요, 지금. 일정 부분 걸렸어요. 자, 특히나 이 하단. 살짝 걸려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밀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발수도 처리를 자, 보이세요? 영상으로? 예, 잘 밀리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퀴 깊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자, 이거를 살짝 벌려줍니다. 그리고 제낍니다. 자, 이쪽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 뭐 이거는 시공 다 끝난 겁니다. 예. 자, 끝에 쭉 걸리는 게 있는지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 반대쪽 하는데 제가 조금 비껴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이제 물 살짝 뿌려주고요. 우와, 문이 막 움직여. 어제도 시청하셨던 분이 오늘은 반대로 작업 안 하십시오 라고. 응? 오늘은 반대로 작업 안 하십시오 이렇게.
그제 라이브를 했었죠. 그제 라이브 하면서 제가 전면 유리를 꾸면서 긴장한 나머지 예, 필름을 반대로 놓고서 굽는 바람에 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실수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생생하게 보여드렸는데 아이고 개운하시 실수하니까 저도 긴장하면은 예, 실수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자, 안쪽에서의 시공, 상단 반쪽을 붙이고 올려서 하단을 밀어넣는데 저는 지금 이 밀림의 정도가 그냥 다른 패킹이 붙어 있지 않은 차와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쫙 미끄러나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측면 G90, G80, G70 현대차 참 미운 차들이죠. 요즘에 참 이렇게 틴터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개발자가 자동차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지 멋대로 뭐 유리를 패킹을 만드는 바람에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탈거를 안쪽에 인판넬을 탈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탈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탈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탈거하지 않고 밑에 밀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옆에가 쫙 밀려서 이 패킹이 빡빡하게 붙어 있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쫙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을 하셔서 이걸 할 수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실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요거 시공하면은 문짝은 거의 아마 국내차 모든 차들 거의 다 시공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차들 렌즈로버 같은 차들 발수 코팅이 돼서 바킹이 유리 필름이 안 밀려나 밀어야 얘가 미끄러져야 들어가는데 슬리머를 아무리 강하게 타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한 방법과 같이 시공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자, 이제 문을 닫고 한번 보죠. 지금 뭐 이거 생방송이라 이제 편집이 지금 없는 겁니다. 편집이 없는 거죠. 자, 보니까 요 상단, 이 앞쪽 상단이 물이 조금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빼겠습니다. 마감을 할게요. 좀 위험한데 이건. 그리고 유를 한번 닦아줄게요. 닦아주고 여러분들 제일 관심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 C편이야 안 C편이야?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볼게요 먼저. 일단은 하나도 안 씹혔습니다. 이제 카메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여요? 자, 쫙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포커스 쭉 올라가면서 없고요. 밑에서 보면 보이죠? 자, 밑으로 반사해서 보면 보이죠? 없습니다. 실제로도 없고 카메라에도 아마
보이지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필름은 지금 이제 슈어 X 12%짜리. 예. 이 필름은 지금 슈어 X 12%짜리고요. 슈어 X 필름 비반사 필름이죠. 예. 자, 비반사 필름을 백킹 구조가 깊은 그리고 빡빡한 그리고 유리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타입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G90 차량을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이런 구조로 시공한 저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 이 시공에 대한 먼지 평가, 먼지 품질은 어떠냐?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먼지는 이렇게 보이죠? 위에서는 안 보이죠? 빛의 90도 방향으로 봐야 먼지가 보입니다. 제 육안상으로는 글쎄 카메라 안 잡히니까 이걸 입증할 수는 없는데 제 육안상으로는 먼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미세한 먼지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먼지가 있는 부위가 자, 요 상단, 모서리 상단. 예. 필름을 밀어넣으면서 얘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아. 한 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껄쩍껄쩍껄쩍 하면서 터널이 생기면서 굴르다 먼지가 유입이 되죠. 자, 이게 잘 미끄러나는 구조로 되면은 한 번에 밀어넣기 때문에 먼지가 잘 안 생깁니다. 이 부위가. 예, 취약지 구조예요. 요 모서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이쪽 기둥. 비필라 기둥 쪽에 필름이 하프 시공을 해서 이게 한번 꺾이는 부분이죠. 꺾이는 부분이 수려하게 주름 없이 쫙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지가 잘 안 들어갑니다. 예. 대부분 이제 먼지가 여기, 그 다음에 다 올린 다음에 여기에 몇 개, 하단에 몇 개 들어가는데, 예. 하단에도 먼지가 한 개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모니터 좀 켜줄래요? 얘를 좀 앉아서 조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할게, 여기. 여기로 할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야, 이게 뭐, 머리만 보이냐. 글쎄요, 예. 아니, 실제로 좀 도움이 되십니까? 예, 럭스텐트 님도 예,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예. 다미나맨? 다이아마나맨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난번 라이브에도 계셨던 거. 예? 지난번 라이브에도 계셨던 지난번 라이브에 오셨었어? 예. 이분도 어디에 계신 분이신가요? 도미? 미치는 분. 아니. 닉네임. 다이아마나맨. 다이아마나맨.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닉네임이? 예. 영어로 닉네임 만드신 분들은 해외에 계신 분들 같습니다. 예. 블루스카이 님도
도움이 되시나요? 이명이 어려운데 이열이 어려운데 이열을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요 1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이 더 쉽습니다. 예, 저 확신하고요. 2열이 훨씬 쉽습니다. 1열은 이렇게 끼우뚱하게 돼 있어서 먼지 유입도 좀 쉽죠. 그리고 유리의 그 모서리 부분, 이 상단 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잘 안 들어가고 거기에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도 처리가 그런 부분 처리하는 게 2열에는 없죠. 그냥 수평하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지금 G90 같은 경우에는 그 리무진 차량처럼 이렇게 길어요. 이게 한 65cm 정도, 가로폭이 한 65cm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큰 유리는요 시공하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뒷유리에 보시면은 이 비필라 부분이 백킹이 한 3cm, 4cm로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그 이면지를 다 제거하고 시공하시는 경우라면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필름이 저렇게 많이 레인지로버 보고 오토바이오그래픽이라는 차 보시면 딱 그 안쪽에 있는 인판넬이 한 7cm 정도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런 차들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예. 헤라를 잘 쓰고 방법을 알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요런 차가 좀 요런 게 좀 어려운 거죠. 다음번에 G80, G90 차량 들어오면 2열 한번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예. 한 번에 다 보여드리면은 저는 뭐 먹고 삽니까? 1년 응용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1년이 더 어렵습니다. 다음에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스 틴트님, 지금 늦은 시간이실 텐데 영상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 들어가진 않지만 미국 그 애틀란타 쪽에 들어가면 또 현지에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한번 치실까요? 그 토니 킴 사장님, 골프 한번 치실래요? 저는 초보입니다. 참고로 백돌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블루스카이님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큰 힘이 되고 I'v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So good night. 감사합니다. 정말 그 팅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처음 맞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런 상황을 경험이 아주 많아도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시공할 때 실수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컴 다운 하셔서 틴팅 시공을 하시면은 전혀 어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3M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커버링 테이프나 마스킹 테이프 어디 제품 사용하나요? 저쪽 샹구에 가서
커버링 테이프 박스가 있어요. 그냥 예, 벌크 박스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커버링 테이프가 좀 잘 붙는 게 있고 잘 안 붙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오렌지 색깔 예, 필러에다 붙이잖아요. 이런 테이프들이 너무 저질이 많아요. 저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뜯다가 필름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 쭉 풀다가 끊어지는, 예, 잘라지는, 야, 정말 짜증이 나죠. 예. 그래서 조금 값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시면은, 예, 저는 이제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이 카바링 회사. 카바링과 그 테이프하고 마스킹 두 군데 회사를 씁니다. 자, 저는 마스킹 테이프 요거를 씁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한일 카바링 90mm 곱하기 20m.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일 카바링.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팔면은 예, 마진을 붙여야 되는데 물류비가 또 들어가죠. 예, 비싸죠. 제가 차라리 이것은 이제 소개를 해서 직접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제가 또 요거를 갖다가 인쇄를 해서 브랜드 인쇄를 해서 파는 것은 향후에 고려를 해보겠지만 예, 이런 제품을 마스킹 인쇄를 할 필요가 있겠나요? 저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인쇄되어 있는 거 사시면 더 비싸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분홍색 테이프 하나만 갖다 주세요. 분홍색 테이프. 이것도 지금 예. 요게 자, 요 테이프입니다. 요것도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예.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저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한일커버링.com. 자, 한일커버링.com. 여기 들어가시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도매하시는 분들이 또 인터넷에서 싸게 팝니다. 그래서 박스로 다 한 5박스, 10박스 그냥 구입을 하셔서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 정도로 이제 품질이 좀 괜찮은 제품입니다. 예.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한일 커트 테이프 오토모티브 그레이드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자동차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이게 주로 이제 오토모티브 그레이드라고 표기가 된 것은 주로 그 광택을 내거나 그 다음에 도장 작업을 할 때 그 페인트, 예, 페인트에 잘 붙도록 본드 처리가 설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 큰 데미지 없이 꺼졌어요. 이거 잘 안 붙는 거 물어보시거든요. 잘 안 붙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거? 이게 잘 안 붙을 때 붙으잖아요. 야, 또 근데 잘 안 붙어. 야. 자, 오래된 차들은 잘 안 붙습니다. 근데 그 도어 트림에 보시면 유리에 딱 붙은 부분이 그 몰딩 부분인데 몰딩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몰딩이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도어 트림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안 붙으면은 이렇게 비닐 소재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 재질이 요 테이핑 하는 요 재질이 종이가 아니라 비닐로 된 재질이 있어요. 요게 조금 더 잘 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 플라스틱 부분에 붙일 게 아니라 고무 몰딩 부분에 예, 유리하고 딱 붙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붙어 있는 그 고무 몰딩 부분에 마스킹을 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다시 한번 붙여주면 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제품은 비닐로 되어 있고요. 자, 브랜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ISO 9001, ISO 14001 품질 인증을 한 성진. 제가 이 회사하고 광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성진 제품입니다. 네이버에서 성진 마스킹이라고 치시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매 업체 한 군데를 지정을 하시면 거기서 뭐 성진 거, 한일 거 뭐 다 팝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들은 도어 트림에 슬리머는 자국이 잘 안 생겨요. 세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차들은 그 때 국물 있죠. 때 국물 자국. 예, 꼭 눈물 자국. 예, 빗물처럼 착착 흐른 거. 그거를 아무리 오래된 차다 하더라도 틴팅 후에 그런 자국이 생기면 조금 고객들이 싫어하죠. 예,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번거로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마스킹을 잘 하셔서 고객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상. 지금 선셋 시공 중이라고 터보 차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선셋은 글라스 틴트에서 뭐 한국 내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이 팔리는 필름이고 전국에서 아주 애용 중인 필름이죠. 이 영상을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글라스 틴트의 선셋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수만 개의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 차하고 맞는 시공, 내 차 색깔하고 맞는 선셋이 내 차하고 조화가 될까 안 될까라고 한번 그 이미지 검색을 하시고요. 우리 웹사이트 glassTint.com입니다. 예. 글라스 틴트 우리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goGlassTint.com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glassTint.com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10년 전부터 한 10년이 뭐야? 한 15년 전부터 제가 사고 싶었던 도메인입니다. 이 도메인 회사가 선점을 하고 있어 갖고 제가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값을 너무 비싸게 불러 갖고 사지를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글라스 틴트 필름을 애용해 주시고 찾으시고 또 소비자분들이 찾아주셔서 저는 그 힘으로 도메인을 샀습니다. 그 비싼 도메인. 가격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10년 동안 제가 가격 협상을 간간히 1년마다 제가 했었는데 결국엔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더 오른 가격에 사서 지금 홈페이지 주소가 glassTint.com입니다.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면 선셋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웹에서는 일반 소비자분들 선셋이 어떤 제품인지 검색을 하셔서 우리 지도 검색, 우리 시공점 검색해 보면 1300개 시공점에서 선셋 시공을 전국 속속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이 선셋 필름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최고로 선명한 스포터드에다가 나노 세라믹을 같이 코팅해서 팔리고 있는 고선명 스포터드 나노 세라믹 리프렉티브 세라믹 필름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별도의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달아주시고요. 저는 질문 또 인사 애플 코팅이랑 썬맨 애플 코팅이랑 썬맨이 또 어제 이어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좀 읽어주세요. 오리진 마인드님, 애플 코팅,
외장 관리 업체이신가 보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셨네요. 조금 늦었지만 영상, 동영상 라이브 업로드 되면은,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보다는 라이브로 이렇게 생생하게 찾아, 뵙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라이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소비자 평가하는 데서 필름 비교 평가 보셨나요? 썬팬님? 썬맨. 썬맨님. 예, 보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평가하는 데가 어디죠? 예. 소비자원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나 봐요. 진짜요? 소비자원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썬팅 제품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이게 타사 브랜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 아무튼 뭐, 예, 평가하는 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라이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예,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 지금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다음에, 예, 꼭 방문 주시고요. 예, 영상이 이제 동영상 쪽으로 업로드 되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예고 없이 라이브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고를 드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가끔 이제 오후 시간, 예, 오후 시간,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시간이죠.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노. 여기서 굳이 타사 제품을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 지금 한참 여름철이고 또 휴가가 이제 끝났죠. 8월 달에 조금 조용한데, 또 이제 가을철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찬란한 9월 달, 10월 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